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기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했고, 자, 이제는 정확히 이 외적 요인들이 어떤 게 변해서 기후가 변화가 되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요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가장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 태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겠죠.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융합을 한다라고도 알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잠깐 배운 내용인데, 태양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흑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표면에 있는 흑점수를 보고, 흑점이 많을 때를 이제 우리가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흑점수가 적을 때를 극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거의 한 12년에서 12년 정도 주기로 이제 흑점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흑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 내에서 핵융합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더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흑점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이 조금 덜 일어나서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조금 더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흑점수가 적었다고 예상되는 요 시기 때쯤에 송기빙하기가 있었는데, 이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 뒤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태양이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변해서 마치 태양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입니다. 자,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우선은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지구 자전축 경사가 변화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자전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구는 여러분들 자전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죠. 자전을 한다는 건 얘가 지구 혼자 스스로 뺑글뺑글 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전축이라는 거는 이 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기본 상식, 일단 자전 방향은 어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 1시간이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도는 이게 24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은 자전축 경사각이 뭔가 태양에 들어오는 에너지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떤 상식이 있어야 되냐? 자, 아마 여러분들 중2 때 본 이후로 요거 그림 오랜만에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이제 관측자가 어떤 별이라든지 어쨌든 우주에 있는 천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별들이 똑같은 경로상에서 움직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일단은 사실 별이 아니고 이제 태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자, 제가 경로를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흰색은 봄이랑 가을에 움직이는 경로고, 그 다음에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하는 경로는 여름에 움직이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경로는 겨울에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자, 일단 딱 봐도 뭔가 다른 경로로 움직이는 건 알겠지, 일단은.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차이가 왜 생기냐? 바로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단적으로 보여줄게. 자,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게 자전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선에서 제가 같은 위도대에 있는 지점을 두 군데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저 지점에서의 접선이고요. 수학을 아니까 접선은 알겠지, 이제, 그지? 자, 근데 우리가 또 알고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태양빛은 항상 수평하게 입사를 해. 자, 항상 태양빛은 항상 이렇게 수평하게 입사를 한단 말이야. 여기 방향에서 똑같이 이렇게 수평하게 입사를 해요. 지금 요 네 개 선은 전부 다 평행 관계인 거예요. 자, 근데 태양빛이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냐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깃발이랑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루는 각도가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깃발이랑 이 화살표가 평행할수록 이 태양이 높게 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깃발이랑 이 화살표가 수평으로 해서 태양이 낮게 떠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자, 그림자가 그려지는 거는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밖에 안 그려지겠지. 자, 그림자가 길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저 막대, 그러니까 땅의 수직인 부분이랑 태양빛이 이렇게 더 각도를 많이 이루면서 들어온다는 거랑 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면은 고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고도라는 개념은 땅바닥부터 얼마나 높게 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1000m 위에 떠 있어요, 2000m 위에 떠 있어요 이러는데 별들은 어떡할 거야? 뭐 한 10억 미터 10억 킬로 위에 있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다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평면에 있는 그냥 점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고도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아저씨 또 나와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각도 위에 있는지, 요게 바로 고도입니다. 지표면에서 얼마만큼 각도 위에 있는지가 고도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어떤 거냐? 바로 남중고도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려볼게. 자, 지금 제가 여기 각도를 표시한 곳은 남쪽에 별이 있을 때의 고도예요. 그래서 남중고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건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자, 저 별이 움직이는 경로를 봐봐. 잘 보면은 땅바닥 밑에서 올라왔다가 여길 기점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특정을 좀 집었을 때, 내가 이 분홍색 지점을 집었을 때 고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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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이게 옆에서 돌려서 보면 당연히 얘보다는 좀 덜 올라와 있겠지. 비스듬하게 잘려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고도는 별이 지평선에서부터 몇 도 각도 위로 올라와 있는 지구, 그 중에서 또 남중고도는 최고로 높게 떠 있을 때가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요거 일단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태양빛이 같은 이 지구 위도대라고 해도 어느 곳으로 이제 어느 방향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진다, 지금 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요 얘기로 돌아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 라인에 있을 때요, 요 라인. 즉 남중에 있을 때를 얘기는 우리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 봄일 때랑 여름일 때랑 둘 중에 이 지평선이랑 이루는 이 고도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여름이 더 누가 봐도 높아 보이죠, 그쵸? 그래서 계절별로 따졌을 때는 봄보다는 여름이 남중고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여름에는 뜨겁다, 즉 같은 면적 안에 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자 의미가 이런 건가요? 자,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태양빛이 예를 들어서 요만한 면적 안에 들어올 때랑 그 다음에 요만한 면적 안에 들어올 때랑 이 면적 안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자, 이 면을 내가 요 색깔로 다 칠한다라고 했을 때 요 블럭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게 또 블럭 개수가 많겠지, 그치?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여름은 남중고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온이 높은 겁니다. 다시 쓸게. 겨울은 그럼 거꾸로 남중고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그래서 기온이 낮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느냐, 이 친구들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줄 수 있어. 그럼 오케이, 봄이랑 가을보다 여름이 남중고도가 높은 건 알겠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데 남중고도가? 자,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변할 때 남중고도가 올라가는 값은 자전축 기울기예요. 거꾸로 봄에서 겨울로 갈 때 남중고도가 변하는 값은 마이너스 자전축 기울기예요. 내려가는 정도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플러스 23.5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각도가 24.5도로 변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봄은 항상 남중고도가 똑같았거든요. 어느 위도든지. 자전축 기울기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해. 근데 변한 애들은 누구냐? 요 두 놈인 거예요. 두 놈. 자, 그러면은 23.5도에서 24.5도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봄에서 여름 됐을 때 자, 자전축 기울기만큼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며.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숫자가 더 커지니까 기온이 더 올라가겠지, 그치? 거꾸로 겨울로 변할 때는 남중고도가 깎이는 값이 자전축 기울기 값인데 24.5도로 변했으면 이 마이너스 되는 값이 더 크니까 오히려 고도가 내려가면서 기온이 더 낮아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 자전축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는 뭐를 변화시키는 거랑 같은 거냐면은 요 남중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전축 경사가 변했을 때 아무튼 뭐가 변한다? 남중고도가 변한다, 계절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전축 기울기 플러스 값이 남중고도가 되고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이 자전축 기울기의 마이너스 값, 저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모형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한번 그려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기억하실 부분은 어느 수치 안에서 그런 자연적으로 이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몇 년 주기로 변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자전축 기울기는 몇 도라고요? 23.5도. 근데 이 23.5도 안에서 21에서 24.5 사이의 이 범위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변하는 주기, 다시 23.5도 딴 데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주기는 4만 1000년 중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죠? 저 원일점, 근일점 얘기는 제가 이따가 뒤에 이 이심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기울기가 커졌을 때 여름철에는 태양 남중고도가 높아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남중고도가 변함으로써 기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걸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연교차는 그냥 한 칸으로 이렇게 합쳐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금방 적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름철에는 이 플러스 되는 수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남중고는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더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은 기온이 더 올라가고,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 거니까 연교차는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꾸로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는 저 옆에 거 반대 경향성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연교차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랑 4차 운동까지 하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까는 앞에서 본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 즉 남중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직접적으로 변했다면, 이 4차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 그림 지금 설명드릴 때 태양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고도가 지금 남중 고도가 달라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 기준에서 보면은 4차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울어진 방향이 이렇게, 어쨌든 3차원이니까 공간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4차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일단은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 손가락이랑 이 분필 사이를 이루는 각도, 이 자전축 기울기 자체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3.5도 유지한 채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변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축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런 건 겁니다. 원래는 지구가 이런 식으로 이 위쪽 머리통이 이 교탁을 향해 있었어. 근데 4차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위쪽이 바라보는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4차 운동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수직선을 이루는 각도는 안 변한 채로 이렇게 뺑글뺑글 타고 움직인다고, 얘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주기가 몇 년이냐? 26,000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3,000년 후가 되면은 반대 방향, 180도가 돌아가니까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그림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지금 원일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태양 기준으로 요 1번 위치랑 2번 위치랑 태양이랑 지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조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원일점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랑 지구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을 우리는 앞으로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근일점은 태양이랑 지구가 제일 가까운 시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자전축이 보니까 원일점에서 이렇게 위쪽, 북쪽 머리통에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숙이고 오는 이런 형태다. 이 기준 그림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저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유형 1이랑 유형 2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1이랑 2.
모르나? 아, 이거 모르는구나. 유형 2를 오늘 아직 안 했군요. 미안합니다. 유형 3 해주세요. 유형 3. 2 말고 3. 요즘 뭐 문제 따로 풀고 있는 건 있어요? 따로 아직 풀고 있는 건 없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유형 1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안 주어져도 이게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구나, 혹은 현재가 아니고 다른 때에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여기는 보기 좋게 언제가 이제 현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인지가 지금 나타나 있고,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실 때 조금 편하게 외우는 거는, 태양이랑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겨울이고, 이가 거리랑 관련 있는 게 겨울이 아니라 남중고도가 이제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아까도 제가 그 원 해가지고 세계 경으로 그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도가 영향을 주는 건데,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기 위쪽에 나오면 요 꼬다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은 그게 여름인 때인 겁니다. 오케이? 남반구도 마찬가지. 남반구에 있는 꼬다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가 그 달해당 반구의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는 겨울인 겁니다. 왜? 남반구랑 북반구랑 일단은 계절도 반대인데, 이 자전축이 이 꼬다리 나온 게 태양을 향해 있지 않고 반대 방향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 모르겠다 싶은 걸 아까 제가 그린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언제가 화살표가 이 수직선에 가깝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더 기울어서 들어오는지, 요걸로 생각을 하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여름이고, 자,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남반구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 했는데, 자, 일단은 근일점일 때 우리 북반구는 겨울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여름이라고 이미 우리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름이 더
남반구가 더 남중고도가 높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뭐 입춘이니 하진이 뭐 추분이니 동진이 이런 것들이 온도에 기반한 이런 절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태양의 남중고도랑 여러분들 관련 있는 절기예요. 물론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쓰이는 정의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하지다 이러면은 낮이 가장 길잖아. 그거는 1년 중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랑 관련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000년 후에 근일점에서 남반구 계절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13,000년 후의 그림의 꼭다리, 이게 태양 쪽 안에 있고 반대쪽 보고 있죠. 그래서 겨울.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북반구 여기가 지금 여름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 6,500년을 지나서 자전축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이 지점을 고정을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의 계절이 6,500년 단위로 변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근일점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6,500년에는 계절이 가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은, 자, 남중고도가 뭐가 높냐라는 거를 이 자전축 경사각만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전축 이 경사각이 커졌는지 작았는지 보면 돼요. 자, 가랑 나 두 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자전축 기울기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나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낮대가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높겠죠. 이거는 원래 남중고도 플러스 자전축 경사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자전축 경사각이 즉 빼는 숫자가 작은 가가 겨울철에 남중고도가 더 높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연교차는 남중고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건데, 이게 사실 뭐랑 관련이 있다냐면은 이 친구랑 관련이 있댔어요. 그래서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가 연교차가 더 크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왜? 고도가 높으면 기분 높으니까. 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좀 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 푸는 거로 넘어가 볼게요. 1, 2,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번.
여기는 좀 할만합니까? 앞에보다 쉬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할만해요? 응? 어려워. 원래 어려운 거야. 앞에보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폰치 잡아줬잖아. 봐봐. 어이구. 이게 지금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미안. 키워드를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 경사가 변하면은 뭐에 영향 준다고 했어요? 남중고도에 영향 준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딱 핵심만 기억하는 거야. 여름은 경사가 깊다. 여름 이 경사가 커지는 경우 같은 경우 여름에는 남중고도를 더 올리고 겨울은 남중고도 내려보니까 이제 커진다. 딱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하천운동 같은 경우 모르겠으면은 너가 그냥 태양이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 기울어지는 거 상상을 해봐. 그래서 하천운동 같은 경우는 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태양 유전을 봤을 때 잠수 기울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같은 지점이라도 여름 그 계절이 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앞에랑 똑같아. 여기는 유형부터 이것까지 다시 한번 본인이 풀이를 써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한번 풀이 들어가봐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지금 경사방향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4차 운동 일어났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친절하게도 지금 현재 기울어지는 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13,000 후에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13,0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4차 운동 문제로 접근하실 때는 반구별로 쪼개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온의 연교체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여름, 겨울 땐 제가 계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바뀌는 것, 즉 세차 운동만 일어나면은 남중고도에는 변화가 안 가요. 자, 근데 봐봐. 같은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태양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두 개가 다르지, 그치? 누가 더 태양이랑 더 붙어 있는 여름이에요? 왜 친구? 그러니까 요때의 여름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죠. 왜? 태양이랑 더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전기난로 틀어놨는데 더 가깝게 당긴 거야. 그럼 따뜻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름철은 오히려 기온이 더 올라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겨울철에 태양이랑 지구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때가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래서 기온은 오히려 이때 내려가고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죠.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럼 연교차 지금 누가 더 커진 거예요? 이 친구가 더 큰 거잖아, 그치? 여름에는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 태양이랑 거리 멀어져 갖고 더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자, 낮의 길이는 사실 어떤 단어로 바로 치환해서 쓸 수 있냐면 낮의 길이가 커진다라고 물어보는 거는 남중고도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왜냐? 1시간마다 별이 움직이는 각도, 즉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각도는 15도로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떨 땐 남중고도가 65도고 어떨 땐 75도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올라갈 수 있는 속도는 똑같다고. 그러면은 75도까지 찍고 내려오려면 더 오래 떠 있어야 되잖아, 그치? 더 일찍 떠서 더 늦게 내려와야 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원일쯤에 낮의 길이가 길려면은 여름이어야겠지, 그치? 언제가 원일쯤일 때 여름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낮의 길이는 오히려 짧아진다라고 바꿔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겨울철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북반구에서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겨울은 태양이랑 지구 사이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기온이 낮아지는 게 태양빛이 들어오니까잖아. 그치?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왜? 왜냐하면 원래 겨울철은 근일점이었는데 자전축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방향이 바뀌면서 원일점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각 계절 혹은 지역, 뭐 남중고도가 변했던 태양이랑 거리가 변했던 이 두 개에 의해서 이 시점에서 온도가 올랐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푸시면은 조금 더 푸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보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저는 변했다라고 돼 있고, 문제 조건에서 말하기를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자, 세차 운동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아니라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기울어져 있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 자체는 세차 운동 영향이 안 준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 얘는 이렇게 이 문장 그대로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어떻든 간에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서 평균적으로 이 태양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또 한 가지 요인이 또 나오는데, 뭘 지지고 볶고 해도 무조건 1년 동안 지구가 전체 받는 에너지량은 안 변합니다. 이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조금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공정궤도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지구랑 태양이 있는 이 평면을 공정궤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정궤도면이라는 이루는 각은, 자, 요 각도인 거야. 평면 위에 있는 선이랑 요 자전축이랑 이루는 요 각도가 이 디귿에서 물어보는 값이에요. 자, 근데 지금 23.5도는 이 각도가 23.5도인 게 아니라 이 공정궤도면에 수직한 거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게 자전축 기울기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세타값은 당연히 이 자전축 기울기 값이 작을수록 크겠네요. 그죠? 단어 물어보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공정궤도면이랑 이루는 각도는 이 형광색 요 선이랑 분홍색 선을 이루는 각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5도의 정의랑은 조금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타 값이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처럼 언제가 이제 현재 그 지구 공정궤도의 모습인지를 물어보는데, 물론 각도 보고 눈치채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요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어딘가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는 요 가그림이 현재의 그림이고, 요때가 다른 때의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써보는 겁니다. 자, 계절, 보통 연결차 물어보면은 계절 좀 쓰면 풀어보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자, 여기 가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 나그림 같은 경우에는 B가 여름,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 말고 방향만 변했다라고 봤을 때 뭐가 지금 변했냐면은 여름철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 조금 변했어요. 그죠?
자, 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이때. 이렇게 변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차 운동에 의해서는 기온이 올랐네, 그치?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지구 사이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오히려 온도가 내려갔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자, 기울기가 지금 더 커졌는데 지금 가서 나로 변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겨울철에는 남중 고도가 더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기울기가 커졌으니까 마이너스 자선축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럼 남중 고도가 작아졌겠지,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고, 여름철은 남중 고도가 더 커졌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뭐에 영향을 준다? 남중 고도에 영향을 준다. 자, 둘 다 가스 나로 변했을 때 연교차가 커지게 만드는 요인들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연교차는 가보다 낮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가로부터 19,500년 뒤 남반구의 본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이 그림상에 제가 다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은, 자, 여기 기준으로 지금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6,500년 단위로 뒤로, 이제 6,500년 뒤로 계속 보내면 여기의 계절이 가을, 이런 식으로 6,500년 단위로 한 단계씩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19,500년 뒤라고 했으니까 6,500년이 3번 반복된 거잖아, 그치?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지금 요 19,500년 뒤는 이 점에서 봄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때가 지금 근일점이죠, 근일점. 즉 태양이랑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가 가장 태양이랑 가까울 때라네. 그러면은 봄 중에서도 가장 태양이랑 가까운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맞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무조건 19,500년 뒤면은 이때보다는 이 봄철에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네. 왜? 태양이랑 지구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근일점일 때보다 태양이랑 지구가 가까울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단 조건. 이게 가능한 이유? 문제 조건에서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봄철이라는 거는 남중고도 갖다 빠를 때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에 저 19,500년 뒤에는 무조건 저 때가 제일 온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까지) 솔직히 하고 싶은데 약간 애매해서, 우선은 여기 세차 운동까지만 오늘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프린트 일단 드리기는 할 건데 아마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관련된 부분, 세차 운동이랑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변화 요 두 개 관련된 문제만 우선 풀어오시면 되고, 뭐 다 푸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다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은 그 엘리뇨 라니냐 부분에 있는 저희 A가 문제 같이 풀어보는 그 부분 있죠. 거기 문제 해설까지 써서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피드백 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도 숙제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